네, 20쪽 문명의 발생입니다. 우리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에서 이제 두 번째 문명의 발생 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문명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청동기 문명까지 포함해서 이 역사의 서술이 돼요. 그래서 왼쪽 날개에 보시면 농경과 문자, 이 중에서 농경은 신석기 시대에 시작됐는데 문자는 아직 없었죠. 문자는 언제 출현하냐면 청동기 시대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은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걸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이 문명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20쪽 교과서에 나일강,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그리고 겐지스강, 창장강, 황허강, 이렇게 굉장히 큰 강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문자를 사용을 했고요. 문자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도시를 형성을 하고 그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여러 등급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문명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걸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교재 펴시면 우리 처음 배우는 단원의 제목을 함께 써봅니다. 대표적으로 4군데 지역을 정리하기 때문에 4대 문명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중학교 때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이 4대 문명이 출현한 곳들은 시기가 기원전 3000년 경, 약이란 뜻이죠. 전후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요 문화권은 BC 2500년, 여기도 BC 2500년인데 여기는 BC 3500년, BC 3000년이죠.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전에 처음 문명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BC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 반도 있었고 다른 교과목 시간에 배운 반도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 202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약 2000년 더하기 약 3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5500년 전이죠. 그러면 5000년 전쯤부터 사람들이 지구에서 도시나 국가나 기본적인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조건으로 뽑는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큰 강,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습니다. 지배 계급이 출현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나 도시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문자로 기록을 해놨고 문자의 형태는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도시라는 형태의 이제 그 문명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큰 강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체로 농사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고 자연환경 자체가 농경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사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물이 일단 적으면 안 되겠죠. 사막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수량이 많고 기후도 어떻다는 뜻일까요? 좀 따뜻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연장해서 같이 이해해 두시고요. 자, 4가지 문명을 모두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한 차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끊어서 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번호를 매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이름을 먼저 한번 적어줄게요. 그리고 2번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뜻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두 강 사이의 지역 이렇게 부르죠. 너무 굵어서.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강 두 개는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어떤 땅이다 해서 별명도 있어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는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자, 일단 이 지역은 강과 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평평합니다. 뭐 산맥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만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우리 아라비아 반도고요. 낙타가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 밑에는 좀 건조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쪽에 강 두 군데가 있는 곳은 상당히 농사가 잘 되는, 수량이 좀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를,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 21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이렇게 체크가 된 곳을 의미를 하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이니까 농사도 잘 되겠지만 약간 뚫려 있죠. 그래서 개방적인 지형이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거는 일단은 왔다 갔다 하기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요. 반대로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냐면, 교통이 좋으니까 나가기도 좋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날의 검인 건데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위치가 좋다 보니까.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거를 여러 민족의 흥망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던 이 민족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수메르인, 두 번째는 아카드인, 세 번째는 아무르인이라고 합니다. 좀 다 낯선 이름일 텐데, 심지어 이 이후에 나오는 민족들도 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르인 이후에는 우리가 뭐 히타이트라던가 아시리아라던가, 그리고 칼데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은 알렉산드로스가 차지를 했다가 심지어 그 다음에는 로마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튀르크가 이 지역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데, 당연히 죽고 나서의 세상보다는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내세, 다음 세상보다는 지금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세적. 그리고 신의 종류도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 다신교를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특징이 지형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문화의 특징 중에서 쇠기 문자,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양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걸로 뭘 썼냐면은 계산을 한 다음에 양이 몇 마리 있구나, 그 다음에 미리 몇 부대가 생산이 됐구나 등을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뭐 세금이나 식량과 관련된 일들을, 그래서 짝대기로 표시를 하던 것에서 문자가 유래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걸 표시를 할 때 달을 기준으로 표시했어요. 달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기록 달력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60진법, 60개가 한 묶음이 되면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숫자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달력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건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강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이 두 개인 지역에서는 당연히 홍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을 치수라고 해요. 치수. 치수는 이제 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로를 건설을 하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남는 물은 어떻게 하냐? 저장을 해요. 이걸 이제 농사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주변으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마을이 건설이 되고 농업용수와 식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건축도 굉장히 잘했는데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흙에다가 물과 지푸라기를 같이 섞어가지고 벽돌을 축조했습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해서 높은 탑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탑이 이 사람들이 만든 탑이 평지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점점 홍수가 나게 되면서 이거를 높이 짓고 그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인공 언덕을 조성해서 그 위에 신전을 쌓고 거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우르의 랜드마크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도시 이름 중에서요. 우르크라는 데가 있는데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우르크? 네, 우르크에서 지금 현재 이라크 그 국가명이 유래를 했죠. 그래서 우르크의 수도 밑에 이제 이라크 지금 현재는 이라크의 영토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르라는 도시에 가시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벽돌로 아주 높은 신전을 짓고 그리고 위에 기도를 올리는 이런 공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탑들이 한 6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구라트가 바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구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초기 형태에 만든 것들은 계단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구경을 하시면 이 지구라트가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높은 데 도달하면 탑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아카드인이 수메르인을 이제 공격하면서 그들의 문화 자체는 놔뒀지만 정치적으로 이 아카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르곤 1세라는 왕인데요. 네, 이 도시국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처럼 국경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도시국가들을 잠시 통합을 했다가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국가들끼리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2112년 경에 우르라고 하는 우르남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우르 제국의 왕인데요. 이분이 이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수도인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당시 우리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왕국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넓은 그런 영토를 자랑하는 바빌로니아 왕국 한번 빈칸에 적어 보실게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우르남무라는 제왕이 정리를 했던 당시의 사회 법률을 갖다가 그 1792년에 즉위하는 다음 왕 중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함무라비라는 왕이 이 법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모두 다 내용을 규정을 혼자 창조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법전을 정리해서 내용을 사람들이 다 읽도록 이제 공표한 것을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는 바빌론이고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력을 뻗쳤죠. 확대시켰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왜 내용이 유명하냐면 처음에 만든 의도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 없고, 그리고 이제 고아라든지 과부 같은 사람들한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진 것들은 가해자의 신분과 범죄 정황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는, 약자한테는 좀 고려를 했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50% 손해를 입었다면 50%를 같이 이렇게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는 것처럼 기본 원칙을 하되, 이제 가해자 신분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혹은 좀 더 낮은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고대의 법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기존의 이 메소포타미아 세 개의 법을 함무라비라는 왕이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해보복법 정도, 동일한 피해에는 동일한 보복을 같이 가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본 틀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눠져 있죠. 신분제가 엄격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을 했고요. 1792년부터 1750년까지 살았는데, 왜 큰 숫자가 앞에 와요? 기원전이라서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 더하면 3700년 전에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정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좀 사실 한국인하고 교류가 많지 않은 곳이죠. 아라비아 사회에. 그래서 이 지도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